1850년에서 1900년 사이 이때 산업화가 막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뭐 산업혁명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2020이라고 본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0년이 좀 넘은 거잖아요. 그죠? 100년이 좀 넘은 이 시기에 얼마 기온이 올랐냐면 약 1도가 올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1도라는 것을 굉장히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빙하기에서 간편히 지금 차이가 뭡니까? 5도가 안 됩니다. 야, 많이 잡았죠. 5도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1도 올랐다는데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1000년간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그때 1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1도가 올라갈 걸 이게 100년이 좀 남치다가 1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 이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계절에 대한 이상 기온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학자들이 놓칠 리가 없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했냐면 1972년,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되겠네요. 전에, 그때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6월 5일 날, 스웨덴에서 110개국이 모여가지고 유행 환경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사실은 사실 기후 온난화에 대한 부분이 좀 최초로 이야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5일이 무슨 날이냐? 이게 매년 달력을 보시면 환경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금요일이던데 환경의 날로 어김없이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70년에 시작했고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79년에 이게 나중에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예. 뭐 어디서 했냐면 미국 독립 아카데미. 이런 어떤 곳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듬해에 어떤 기후 변화, 미국에서 시작하니까 유엔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산하에 어떤 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서 움직이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쭉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했다가 9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97년이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외환위기에 있었던 그 시절이죠? 아닌가? 네, 맞죠? 예. 하도 오래전이라. 예.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죠. 사실 금융위기 때 미국의 자본이나 이 자본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먼저 그 금액이 빠져나간 게 무슨 자본인지 아세요? 일본의 단기 투자 자금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일본의 산업은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경에서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월 11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쿄 의정서, 일본 도쿄에서 도쿄 의정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이때 이 도쿄 의정서를 무엇에서 했냐면 UNFCCC입니다. 그러니까 UNFCCC를 어디에서 했어요? 도쿄에서 한 거예요.
그럼 UNFCCC가 뭔데요? 아까 UN 위원회 발족에서 그때는 이 명칭 안 썼을 겁니다. UN 뭐냐면 UN Framework 그다음에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나는 이게 잘 안 돼서. 예. 그래서 이건 기후 변화고요. 이게 Framework Convention입니다. 그다음에 on 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유엔에서 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게 이제 그 도쿄 의정서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도쿄 의정서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WTO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무역 기구죠. 맞습니까? 이 이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됐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세 및 일반 무역에, 일반 무역에 관한,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일 거예요. 예, 그래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일 겁니다. 예, 그게 가트라고 이야기했죠. 가트 체제가 WTO제로 넘어올 때 어떤 변형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역끼리 같이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하여튼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싹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야, 이번에 무역은 어떤 해서 어떻게 합시다. 관세는 어떻게 매기고 어떤 기준을 매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정리가 안 돼. 왜 정리가 안 될까요? 각각의 나라에 대한 입장과 사이즈와 분위기가 다 틀리죠.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WTO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가트 이 체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겠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다 빼. 우리끼리 남는다. 둘이만 하겠다는 거야. 왜? 둘이만 하겠다. 왜?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국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틀리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한다는 거야. 무역협정을. 이게 뭡니까? 이게 FTA입니다. 예. 그럼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판에서 와서 여러 가지 했던 건데 그게 라운드. 무슨 라운드? 우라이 라운드. 우라이 라운드, 동경 라운드, 딜런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가 있어요. 그건 못 들어봤죠. 케네디가 하자해서 시작된 거예요. 동경 라운드는 동경에서 시작해서 동경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시작하면 짧으면 한 5년 하고요. 길면 10년씩 있어요. 예. 한 번 이거 무역협정은 안 돼, 정리가. 근데 우라이 라운드 유명한 이유가 결국 뭡니까? 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쌀 개방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때 문민정부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해가지고, 예, 참 난리가 났었는데, 시작 전이었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우라이 라운드라든지 딜론의 동일 라운드를 이렇게 해봐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같이 하라는 거야. 둘이서 해라. 그게 뭐야? 자유무역협정이죠. 그래서 그걸 FTA랍니다. 그게 WTO에 와서 지금 자유무역협정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나라 왜 자꾸 무역협정을 왜 따로따로 담아야 되지? 예. 같이 해봤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을 하는 나라 중에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 굉장히 잘하고, 중남미 칠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얘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하고도 했죠? 인도하고 했다는 건 거의 기적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도하고 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는. 그래서 FTA 말도 안 써요. C로 시간은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협정을 잘 맺는 무역 관련해서는 참 나라다. 도쿄 의정서도 마찬가지겠죠. 도쿄 의정서도 뭐니까 도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의정서를 맺은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UNFCCC라는 거다. 이거는 UN 말 그대로 UN이기 때문에 UN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강제력이 있습니다. 물론 유엔이 힘이 있고 없고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고. 예? 하지 말고 어쨌든 유엔의 측면에 봤을 때는 그나마
강제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 됐냐면, 이게 97년이잖아요. 근데 이야기 잘 됐어. 잘 됐으니까 의정서를 냈겠지, 그죠?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그러면 5.2%를 감축하자, 이런 거야. 5.2%를. CO2 양의 발생량 5.2%를. 그러면 CO2 발생량의 5.2%를 감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선진국이 38개국이, 나머지는 뭐예요? 개도국이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안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선진국에? 안 들어있습니다. 예. 중국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인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외에 일반적인 국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38개국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수익이 11에서 11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준을 잡으려니까 97년도잖아요. 예? 자, 올해 97년도야. 뭐 전 세계 뭐 한국이 IMF 났든 말든 신경 안 써. 어쨌든 뭐 한 달 전에 IMF 터졌다는데 뭐 그건 관심 없지. 그래갖고 어쨌든 5.2% 감축하겠다 이게. 그럼 뭘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야 잘해갖고 하니까 96년 거 97년 거 없어. 96년 거 없어. 계속 찾아가니까 뭐야? 96년도 거 있는 거야. 그래서 1990년 대비. 자료가 그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 그래서 왜 97년인데 96까지? 이렇게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료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야. 예? 예. 그걸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 대비 CO2 발생량의 5.2%를 감축한다. 38개국에서. 예,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 이게 계속 넘어옵니다. 계속해서 넘어오다가 일단 좀 미리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예, 이거를 파기를 하는 국가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예요? 미국하고 호주입니다. 탈퇴를 해버려. 나 할랬는데 못하겠다 이거야. 예, 탈퇴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CO2 발생량 못하겠다. 그게 탈퇴를 하니까 그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 자국이 이유겠죠? 그렇듯하게 둘러싸서 이렇게 했겠지만, 호주는 내가 모르겠어, 진짜. 내가 호주를 보고, 왜 그렇지? 이게 소 때문에 그런가? 메탄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 어쨌든. 예. 모르겠어요. CO2 발생량을 줄인다는데. 그래서 이게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다음부터 나머지 캐나다하고 일본 다 줄줄이 다 나가버려요. 네. 한국, 중국, 일본은 뭡니까? 일단, 한국, 중국, 인도는 뭐예요? 개도국이거든? 의무가 아니잖아요. 주도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휘청하겠죠. 이 내용 자체가.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전에 97년도에 도쿄 의정서를 하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죠. 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정서는 살아있는데 탈퇴한 국가는 있고. 근데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사실 미국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그 당시 빠져있고, 미국은 탈퇴를 해버리니까 이게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이제 그 협약이 있는데, 이때 보면 협약을 겨울에 많이 하네? 12월에. 2009년도 12월에 협약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IPCC 4차 보고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생뚱맞게 또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혹시, 좀 할까봐. 그래서 이제 뭐냐면, IPCC는 UNFCCC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 어떻게 다른데요? 예. 4차 보고서를 지금, 이거는 눈치챘을 거예요. 보고서를 내는 조직이구나. 예, 그죠? 보고서를 내는 조직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학자 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입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이게 일종의 학자들 모임이에요. 봉급도 받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는 국가 간의 교수들 또는 학자들 간의 네트워크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보고서를 누가 참조하냐면 이게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보고서를 낼 때 보통 준비를 짧아도 4년 주기로 냅니다.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보고서를 안 내요. 내는데 참여하는 과학자만 해도 메인 저자만 해도 300명이 넘고요. 그걸 검토하는 사람이 2배 넘고 그거를 검토해서 의견 올리는 게 4만 건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보고서가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게 채택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시나리오를 짭니다. 6개의 시나리오. 기후변화가 이렇게 하게 되면 6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UNFCCC에서 이걸 논제를 발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 50% 감축을 해도 향후에 2도시, 4도시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서를 내요. 그럼 어쨌든 뭐 그런 식입니다.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이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돼? 이때 내가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 IPCC에서 보는 게 뭐냐면 2도시입니다. 2도시를 안 적어놨나? 그래서 여기에서 2도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돼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2도씨를 넘어가면 연평균 그 지구의 온도가 2도씨가 넘어버리면 그 기후를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보는 임계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거고,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파리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2도시를 파리 협약에서 2도시 내로 유지시키자. 온도 상승을 2도시 이내로 유지시키자고 협약을 맺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15년 하고 나서 2018년입니다. 2018년은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 2018년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인천의 송도에서 열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때 뭐라냐면 1.5도씨 내로 더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2도씨는 임계점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정리가. 그래서 1.5도까지 줄인다. 그게 2018년 아마 제가 10월 정도로 기억해요. 그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송도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죠. 자, 이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다 아까 교토정서 나왔던 이것들은 이거는 UNFCC는 이거는 뭡니까? 이건 협약체입니다. 협약체. 협약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 배경을 IPCC에서 만들어줬다. 정부 간의 민간 학자들의 순수 학자들의 그 모임이다. 어떤 협약이나 어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보고서를 내용을 UNCCC가 채택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